보셔야 할 건 자본 지출 캐펙스입니다. 보통 비용이 줄면 이익이 늘어 좋아 보이죠? 하지만 AI 시대엔 정반대입니다. MS, 구글,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를 줄이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엔비디아 같은 칩셋 기업에게는 초대형 악재이고 미래 성장 동력이 꺼졌다는 고백입니다. 투자가 늘면서 동시에 매출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는지 보세요. 포인트 1. 애저 AI 성장률, 단순 클라우드 성장이 아닌 AI가 기여하는 순수 성장분 최소 8에서 10% 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 2. 코파일럿 수익화, 기업용 구독 모델의 채택률과 실질적인 영업이익률 개선 기여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포인트 3. 가이던스 상향 여부, 공격적인 투자가 차기 분기 매출 성장률 상향으로 이어지는지가 주가 유지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제도약과 물류 자동화. 아마존 투자의 본질은 클라우드의 성장률 회복과 리테일의 비용 절감입니다. AI가 AWS의 점유율을 지켜주고 로봇 시스템이 물류 마진을 1%만 높여준다면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은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앤드제시 CEO가 최근 언급했듯 자체 칩 그래비턴과 트레니엄이 이미 연간 200억 달러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는 게 이들의 진짜 이익률 핵심입니다.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AI 학습용 및 추론용 칩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칩 매출이 세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며 엔비디아 칩 구매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AWS가 다시 클라우드 왕자의 위엄을 증명한다면 주가 전고점 돌파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면 AI 투자 비용 대비 매출 전환 속도가 더디다면 시장은 보수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1. AWS 시장 점유율 탈환. MS와 구글에 뺏겼던 클라우드 점유율을 AI 특수로 다시 가져오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장에서는 AWS의 성장률이 다시 20%대로 복귀하며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 실적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이 고마진 광고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내며 전체 영업이익률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포인트 2. 리테일 부분 마진율. 물류 자동화와 로봇 도입을 통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 3. 저궤도 위성 및 반도체 투자, AI 웹 분야의 막대한 투자가 단기 현금 흐름에 주는 압박 정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최근 위즈 인수 시도 등 클라우드 보안 강화 행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위즈가 구글 클라우드의 자회사로 완전히 편입된 후 갖는 첫 공식 석상입니다. 경영진은 위즈 인수를 통해 어떻게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을 압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즈 인수에 들어간 막대한 현금 지출이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므로 향후 비용 구조나 클라우드 부분 매출 성장에 대한 새로운 가이던스가 나올 것입니다. 최근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6 컨퍼런스에서도 위즈를 중심으로 한 AI 보안 에이전트들이 대거 공개된 만큼 이번 어닝콜에서도 AI 플러스 클라우드 보안의 시너지가 구글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강조될 것입니다. TPU V6를 통해 AI 훈련 비용을 40% 이상 절감했다는 뉴스에 주목하세요. 자체 칩이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박히느냐가 향후 가이던스를 결정합니다. 포인트 1. 제미나이 통합 성과. 검색 엔진 내 AI 통합이 광고 매출 잠식 없이 효율을 높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2. 유튜브 광고 회복 탄력성. 경기도나 우려 속에서도 유튜브 광고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포인트 3.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현금 흐름이 풍부한 만큼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 여부가 하반 경직성을 확보해 줄 것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군단, 애플, 메타, 퀄컴. 애플뿐만 아니라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만드는 온디바이스 AI 혁명에 주목하세요. 이제는 AI는 서버가 아니라 우리 주머니 속에서 돈을 법니다. 애플입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 슈퍼위크 5대장 중 가장 불확실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중국 실적이 안 좋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플의 진짜 모멘텀은 하반기 아이폰에 탑재될 AI 기능입니다. 폐쇄적인 생태계 안에서 AI가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힌트가 이번 실적 발표에 있는지가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애플은 거대 모델 대신 온디바이스 AI에 올인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AI 스타트업 QAI를 인수하며 보안과 실시간 반응 속도를 잡았죠. 아이폰 18로 이어지는 교체 주기가 이번 실적 코멘트에서 확인되는지 관건입니다. 포인트 1. 중국 시장 점유율. 화웨이 등 현지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방어되고 있는지 두 자릿수 하락 여부가 관건입니다. 포인트 2. 온디바이스 AI 전략. 자체 AI 칩과 하반기 출시될 AI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투심을 돌릴 유일한 카드입니다. 포인트 3. 서비스 부문 성장세. 하드웨어 부진을 앱스토어 및 구독 서비스가 얼마나 상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광고 시장의 AI 혁명.
메타는 최근 아마존과 손잡고 수천만 개의 그래비턴 칩을 확보했습니다. 왜일까요? 라마3 기반의 AI 안경과 스마트폰 내 AI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마3 기반의 AI 로드맵이 구체화되면서 매출 성장률 가이드가 전년 대비 23에서 30%라는 공격적인 수치를 달성할지가 관건입니다. 실생활에 침투한 AI가 실제 광고 단가를 얼마나 올렸는지가 메타의 본질입니다. 포인트 1. AI 기반 광고 효율. 메타는 더 이상 단순 SNS 기업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해 광고 단가를 얼마나 정교하게 올렸는지가 핵심입니다. 라마3 이후 메타의 광고 효율이 구글을 압도하고 있다면 메타는 하반기에도 가장 강력한 현금 제조기가 될 것입니다. 포인트 2. 리얼리티 랩스 손실폭. 메타버스 부문의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AI 투자에 완전히 가려져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3. 캐펙스 전망. 올해 1,3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이 추가 상향될 경우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퀄컴입니다. 스마트폰용 칩 1위를 넘어 이제는 온디바이스 AI 칩의 절대 강자로 변모 중입니다. 최근 윈도우 PC용 AI 칩인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MS의 서피스 신제품에 대거 탑재되면서 인텔의 영역을 무섭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삼성 갤럭시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AI 기능 탑재로 인해 고가형 칩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PC용 AI 칩 시장에서 얼마나 지배력을 확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는 AI 팩토리 설계 파트너 ARM과 케이던스입니다. 인프라 연합군 ARM, 케이던스, 빅테크 자체칩 열풍의 최대 수혜자. 반도체 설계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텔이 보여준 서프라이즈의 근간에는 칩 설계에 폭발적 수요가 있습니다. ARM과 케이던스 같은 설계 연합군들이 빅테크의 자체칩 개발 열풍에서 얼마나 많은 로열티를 가지고 오는지 보세요. 이들은 하드웨어 제조사들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고 방어력이 강합니다. 빅테크들이 자체칩을 만들 때 반드시 돈을 내야 하는 곳들입니다. 최근 케이던스는 AI 설계 에이전트인 칩스택을 내놓으며 설계 효율을 2배 높였습니다. 이들의 백로그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는 건 앞서 말한 빅테크들의 자체칩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FOMC 금리 동결의 이면. 이번 4월 FOMC 동결은 이미 예정된 수순입니다. 중동발 유가 불안으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하게 보실 건 금리 수치가 아닙니다. 고금리인데도 기업들이 저렇게 돈을 써서 돈을 벌고 있네? 라는 확신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공포보다 기업의 기초 체력이 더 강한 구간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금리 수치가 아니라 고금리 환경에서도 빅테크들의 이익 체력이 버텨주느냐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도 이익이 성장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강세장의 증거가 됩니다. AI 거품론과 실질 수익화의 기로.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기대감은 선반영, 실수는 용납 불가입니다. 지난 2주간의 급등은 실적에 대한 낙관론을 미리 반영한 측면이 큽니다. 따라서 실적이 좋더라도 향후 가이던스가 보수적이거나 AI 투자 비용이 수익 증가 속도를 앞지를 경우 시장은 냉혹하게 셀더 뉴스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인텔 마이크론이 시장의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며 나스닥을 급히 끌어올리는 바람에 지금 주가는 200일 이평선과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실적이 완벽해도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위기가 아니라 과열을 시키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난 2주간의 교훈과 FOMC 전에 이미 실적 발표했던 기업, 가장 핫했던 인텔 있죠. 데이터 센터 AI 매출이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GPU에서 CPU로 옮겨가고 있구나 시사점을 줬고요. 넷플릭스는 실적을 비트하긴 했지만 가이드가 불확실성했고 이제 넷플릭스 이 정도 실적 갖고는 안 되죠. 시장은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OMC 금리는 99% 이상 4월 동결이 유력하고요.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고금리에 적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고금리를 극복하고 얼마나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실제로 AI를 수익화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벌어올 수 있느냐를 입증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주의할 점, 나스닥 지수가 200일선과 이격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 발표가 되면 그 전에 사놨다가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셀더 뉴스 하시는 분들, 셀더 팩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앤 레이지 토끼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데이터 중심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실적이 좋아도 이격도가 크다면 분할 익절,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세 번째, 자체 칩과 온디바이스 성과가 확인된 기업, 즉 AI 수익화가 되고 있는 기업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미주페이서 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